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다이어트 중독, 게임 중독, 빚 중독, 알코올 중독, 성형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육 중독, 육류 중독, 라면 중독, 수면제 중독, 모성애 중독, 사랑 중독, 운동 중독, 카페인 중독, 공부 중독, 기부 중독. 나는 어떤 것에 좀 위기가 있는가? 난 이거에 중독될 확률이 높아.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비다의 유익한 TV의 나비다 또 인사드립니다. 요새 제 채널에 가장 인기 영상이 제 인생책 베스트 10 소개해드린 거 그 코너더라고요. 오늘도 책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책은 이거예요. 쾌락이 질병이 되는 순간이란 책이고요. 스노우 폭스 북스의 프리즘 파트에서 나온 신간이에요. 신간이고, 제가 이 책을 왜 이제 선정을 했냐면, 요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활약이 좀 되게 활발해지시는 양상을 제가 좀 발견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는 작은 진료실에 가만히 가운을 입고 약을 처방해 주시는 분으로 좀 인상이 굳어져 있었는데, 몇 년 사이에 그러지 않으시고 현장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좀 실질적인 도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사실 되게 반가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다양한 연수, 교육, 워크숍, 무슨 의학회, 운영진, 재단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현대인들에게 좀 더 유익한 것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보급하시려는 열정이 보여지는 책이었어요. 쾌락이 질병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에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질병? 쾌락? 여기에 부제로 약간의 설명이 있는데요. 중독 멈출 수 있을까요? 중독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당신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중독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 의사 선생님이 중독을 전문적으로만 파신 분은 아닌데, 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중독이라는 단어,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칼럼을 먼저 연재하시고, 중독이란 주제로, 그 다음에 다 모아서 이제 책을 내신 것 같아요. 사람이 결국 중독까지 가게 된 데에는 첫 시작은 내 의도가 나쁘기 위해서 질병을 향해 가거나 중독을 향해 간 건 아니었을 거고요. 행복해지려다 보니 발생한 오류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의 공이라는 게 있다면 그 행복의 공을 지탱하는 다리가 하나여서는 행복이 안전하게 그 자리에서 지탱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외다리로 행복을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태로워요. 행복이라는 공을 안전하게 위태롭지 않게 지켜준다라는 건 다리가 적어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몇 개의 요소, 몇 개의 자원들이 서로 튼튼하게 연결되어서 이 행복의 공을 딱 지탱해 줄 때 이 행복이 굴러떨어지거나 행복이 위태롭지 않아질 텐데, 균형 잡힌 요소들에 의해서 행복이 지탱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떤 것들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한 가지에만 너무 집착한다거나 한 가지만 붙들고 있는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옛날에 농경사회, 수렵시대 더 가면 혹은 계급사회 그런 거 안에서 직업이 몇 개 없고 먹고 사는 방법이 몇 개 없고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삶의 거리들도 되게 협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도 다채로워지면서 삶의 거리들, 소위 아까 말한 행복의 공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거리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옛날에 어떤 권력, 권위, 어떤 무서운 계급이 아래를 막 지배하면서 금기가 많았고 따라야 될 게 많았고 무서운 게 많았던 시절에는 그 거리들이 많다고 해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의 시대고 자본주의의 시대라 그래서 자유경제 안에서 내가 돈이 있으면 일단 돈으로 뭔가를 구매해봄으로써 경험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방금 이 책에서 말한 중독이라는 위기, 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행복의 공은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을 잡으면서 지탱해야 하니까 나 이제 이쯤에서 A라는 요소는 충분히 누렸으니까 이제 B를 관리하고 B를 좀 다듬어 나가야겠어 라고 의지로 그것들을 절제하고 통제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거리들과 접근성이 좋아진 상태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새로 공부해야 될 지점이 생긴 거예요. 이 많은 거리와 접근성이 좋은 시대 안에서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고 지나쳐지지 않아서 내 삶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행복을 유지하려면 어떤 노하우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공유되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라고 보이네요. 물론 질병까지 가서 전문가가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보통 2% 이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현대 이 시대가 많은 거리들 안에서 접근성이 좋아졌어.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2% 남짓이었는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될 질병의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도 확률적으로 높아진 거고, 내가 질병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여파가 있는 거잖아요. 가족, 친구, 동료. 그러면 우리가 서로서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잘 점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주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중독의 가능성의 소재들을 한번 쭉 나열해 드려 볼 테니까 나는 어떤 부분에 좀 중독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까 같이 질병까지는 가지 않아도 내가 멈출 수 없고 내 의지로는 잘 통제가 되지 않고 잘못하면 아까 행복의 공을 나머지를 방치하면서 외다리로 버텨서 결국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요소가 나에겐 이거야. 이런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22개의 중독 가능성을 나열해 놓으셨거든요.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다이어트 중독, 게임 중독, 빛 중독, 알코올 중독, 성형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육 중독, 육류 중독, 라면 중독, 수면제 중독, 모성애 중독, 사랑 중독, 운동 중독, 카페인 중독, 공부 중독, 기부 중독. 네, 이렇게 해서 22가지의 종류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세요? 한번 쭉 살펴보세요. 네, 나는 어떤 것에 좀 위기가 있는가? 난 이거에 중독될 확률이 높아.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스마트폰 중독은 요즘 사람들에게는 정말 모두가 다 위기일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저는 알코올 중독, 뭐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알코올에 대한 부분에 제가 좀 많이 선호도가 있어요. 제가 코치로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저도 상담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순간만큼은 촉을 세우고 긴장을 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왠지 집에 가면 긴장을 해소하려고 할 때 술 한 잔 마시면 좀 모든 게 릴렉스 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 중독, 공부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약간의 요소가 있습니다. 일 성취해내고 싶고 생산해내고 싶고 의미 있는 일도 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저의 어떤 작은 소망이 때에 따라서는 일상의 균형을 좀 깰 수도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워라밸의 차원에서 점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가이드를 같이 소통한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책 보시면 최고죠. 네. 그 다음에 공부 중독. 네, 저 약간 공부 중독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공부하고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보짓을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 그리고 공부를 좀 즐기긴 해요. 공부라는 게 이제 다양한 측면이 있을 텐데 저는 좀 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 나는 어디에 내가 있나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이 22가지가 책 속에서는 4가지 파트로 조금 나눠져 있어요.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파트 1에 멈출 수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런 걸로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다이어트 중독, 게임 중독, 빛 중독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셨어요. 지금 이 현대인들이 거리가 많아지면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에 너무 과몰입하고 지나치게 얘네들에게 의존하느라 삶이 망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측면으로 요즘 등장한 거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실 파트 2가 저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중독, 위험한 거, 삶을 파괴하고 굉장히 치명적이겠구나라고 그동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했던 중독들이에요. 파트 2가. 그게 이제 알코올 중독, 성형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해서 이렇게를 모아 놓으셨는데요. 이 중에 이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니코틴 중독이 담배 중독이죠. 담배죠.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저희가 전문 센터가 있을 정도잖아요. 이건 전문가가 붙어주고 어떤 그 인지행동 치료가 됐든 약물 치료가 됐든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진짜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힘든 것들, 이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다 보니 이게 개념적인 정리만 있지 않고 어떤 생리학적인 거, 뇌과학적인 거, 그리고 호르몬의 어떤 이상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물론 짧게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의지로만 이런 것들이 중단될 수가 없냐면, 통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에 중독이 됐어. 예를 들어 술에 중독이 됐어. 혹은 마약에 중독이 됐어. 그 얘기는 이미 생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호르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몸이 어느 정도 망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이제부터 그만하겠어 하기엔 늦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치료와 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더라고요. 결국 여기서 저희가 한 번 더 자각해야 될 건,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연동되고 있다는 거. 내가 뭐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몸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꼬였고, 뇌 회로가 혹은 호르몬이 잘못 이상 현상을 보인다면 그거는 내 마음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가 일상을 파괴하는 평범한 유혹들 해서 일 중독, 욕 중독, 육류 중독, 라면 중독, 수면제 중독, 모성애 중독. 파트 4가 우리 삶에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있을까요? 해서 조금 여기 이 부분이 좀 또 새로울 수 있어요. 개념적으로. 사랑 중독, 운동 중독, 카페인 중독, 공부 중독, 기부 중독.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중독이 왜 나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랑? 중독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공부 중독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지나쳤을 경우에 우리 삶에 어떤 나쁜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한 번씩 다 돌아볼 수 있게끔 주제를 잘 설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거 조금 짚어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중독, 파트 1의 게임 중독. 지금 20대 초, 10대 후반? 네, 게임 중독을 많이 봐요. 저도 이제 코치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군을 만나다 보니까 청소년에서 청년기에 빠르게 내가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빠르게 뭔가 보란 듯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실제로 세상 밖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세상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게임이라는 가상현실로 들어와서 거기서 빠른 쾌감, 빠른 만족, 빠른 해결, 그래서 약간 도피를 하는 건데, 이게 단순치가 않더라고요. 이것도 뇌의 회로, 어떤 호르몬에 급박한 변화를 주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한동안 게임 좀 하다가 이제 내가 때 되면 안 하고 그때부터 공부할 거야, 뭐 그때부터 나 사람들과 교류할 거야, 이게 되지 않는 이유예요. 이 게임도 잘못해서 이제 계속 뇌가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이 전두엽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다 마비가 돼서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이라던가 특수 치료가 필요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능적인 문제까지 줄 수가 있어서 게임 중독도 굉장히 염려하면서 젊은 세대들, 어린 친구들을 잘 돌봐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포인트고요. 파트 2에서 다른 것보다 이제 그 포르노 중독, 결국은 음란물에 포위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요. 한 개인이 자기가 음란물을 보고 지금 내가 인생이 다 망가졌어, 막 일상이 잘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맨날 음란물을 탐닉하고 있어. 그것도 지금 그 사람을 구제해야 될 판인데 그거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음란물 중독은 공유하고 산업, 어떤 상업으로 거래되고 돈이 오고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범죄로도 연결이 되고 희생양을 만들고 희생자를 만들고
되게 무서워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중독에 좀 가까워지실 우려가 있으신가요? 라면서 가볍게 오늘 이런 부분을 짚어보시는 걸로도 좋은 소재지만 우리가 사회 전반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정말 조금 더 주목하고 치밀하게 살펴볼 것인가 이런 것에도 되게 중요한 주제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에서 다른 것보다 이제 이 육류 중독이라는 측면을 좀 또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시대가 여러 가지 관점을 다시 제시하잖아요. 환경 문제 안에서도 지금 육류, 탄소 배출, 육류 시장, 육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몸이 육류를 과다 복용했을 때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까지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이 육류 중독조차도 먹는 것도 그냥 내가 많이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많은 거지가 아니라 이것도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음식이 다음이 이제 라면 중독이기도 한데 음식은 3일 이내로 몸을 다 바꿔놓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뭘 먹었느냐가 그냥 3일 이내에 다 드러난다? 저는 이제 그렇게도 제 삶을 통해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직결되어 있는 거죠. 내 몸에 지금 여러 가지 피와 혈액과 뼈와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직결되어 있는 게 음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전 중간중간에 단식도 좀 하고 체질 개선을 위해서 식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육류 중독도 육류 산업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육류를 권장하고 있는데 산업이 돌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육류만을 막 권장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중독 지점인 것 같아요. 파트 4에 좋습니다. 뭐 운동 중독, 운동이 너무 좋지만 거기도 이제 러너스 하이라 그래서 어느 지점이 되면 마약 성분 같은 게 또 몸에 나온다면서요. 몸이 되게 신비롭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 상태의 쾌감을 위해서 운동에 중독이 되고 막 취업해야 되고 대학 가야 돼서 한국은 또 이것도 청소년 청년들에게 너무 공부를 진정한 배움이 아니라 강요하는 어떤 패턴화된 획일화된 공부를 막 강요하는 그 공부 중독 이런 부분은 이제 자율적인 게 아니죠. 그런 걸 다 떠나서 파트 4에서 가장 재밌었던 건 마지막 기부 중독이었어요. 좋아요. 아까 우리 삶에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있을까요?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하시고서는 마지막에 기부 중독? 기부 중독은 지나치면 뭐가 나쁘지? 라고 이제 펼쳐봤더니 마지막을 아주 훈훈하게 장식하시려고 배치하신 코너인 것 같아요. 기부만큼은 지나쳐도 된다. 통제하지 말아라. 그럼 그 기부가 반드시 뭐 돈, 금전적인 것,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눔이 됐든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서, 공생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나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행복의 공도 외다리로 버틸 수 없듯이 나 혼자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고 혼자만으로는 이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면서도 이런 나눔과 소통, 타인과의 공존 이런 것들도 다리 살짝 삐끗하면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내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기부 중독이라고 해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공존하고 공생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마지막을 끝내주셨어요. 책 속에서 두 개의 단락을 조금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쾌락을 만드는 사람들은 만족의 즉각적인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상 행복을 방해합니다. 행복은 쾌락을 자주 주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계획하고 노력함으로써 만족을 얻어내는 더 연장된 시간 동안의 관여에서 옵니다. 우리는 왜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 사실 어려울 것 없이 꽤 간단한 일이다. 입을 벌려 도움이 필요해요. 또는 좀 도와줄래요? 라고 말하면 되니까.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요청하면 된다. 근데 이제 요 이야기만으로는 좀 단편적으로 이야기가 좀 전해질 수가 있는데요.
도움을 주고받지 못하는 여러 방해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장애가 있든 어디선가 상처를 받았든 아까 말한 각박한 사회, 이기심이 너무 만연되어 있는 어떤 분위기에서는 도움을 청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반반이에요. 나쁘고 이기적이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경험이 반이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반쪽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아직 질병이다, 뭐 난 지금 큰일 났다, 삶이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도움을 청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 의지로 잘 안 돼, 통제가 잘 안 돼,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알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책, 쾌락이 질병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재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현대 시대 정신, 시대의 흐름 안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지? 한 번쯤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요것으로 또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